저는 오늘 음. 한동훈 전 대표의 외교 담당했던 네. 젊은 친구 홍 박사라고 네. 그분을 또 우리 홍태하 박사인가요? 홍태하 박사 네네. 맞습니다. 그분을 우리 이준석 캠프로 네. 흔쾌히 이렇게 지원을 네. 보내는 걸 보면서 음. 우리 한동훈 전 대표의 그력을 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우리가 고무적인 것은 네. 이준석이 내 안에는 경쟁자라 하는 단어는 없다. 이준석 대표요. 그런 얘기를. 이준석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도 똑같을 거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이게 좋게 얘기해서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두 분 다 예.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타일이라서 예. 두 분의 스타일이 좀 틀린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면은 없잖아 있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치의 리더 정도가 자리에 올라가면 약간은 독선적인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그것을 어떻게 조금 주변 사람들과 연대를 통해서 넓혀 갈 것이냐. 뭐 안 그래도 이제 어저께 이제 뭐 장성철 소장님이나 여러 다른 지금 장성철 소장님도 여기 출연하신다고 저 네. 이제 수요일부터. 네,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부터. 그래서 네네. 뭐 소문이 거기까지 났군요. 아니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나셨어요? 아, 그렇군요. 만나가지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출연료를 우리?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비밀인데. 장성철 네. 소장님은 출연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거기는 출연료 협상도 하시는 분이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뭐 한동훈 대표 만난다 해서 자연스럽게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조금 이제 뭐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여러 정말 꼭 보수 진영에 있으신 뿐만 아니라 네. 어떤 좀 정치권 밖에서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만나서 의견을 들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저는 그 고무적인 현상이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신에 대한 네. 세력이 없는 정치인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가더라도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 벌써 정계에 입문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물론 이제 그 안에 굉장히 다선 의원이기도 하지만은 세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안철수 계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죠. 없잖아요. 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선거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 선거 때마다 새로운 진짜 사람들이 그러네요.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뭐 그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안 네. 대표의 문제일 수도 안철수 의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가신 그룹이라든지 측근 그룹이라는 게 없는 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측근 그룹은 있어도 생각을 해요. 정치는 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되고 나서 아니면 뭐 정말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측근만을 챙기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그때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도 좀 세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어저께 장 소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보수 진영의 여러 정치인 다 응원한다. 정말 한동훈 대표도 응원하고 이준석 대표도 응원하고 정말 뭐 앞으로 있을 뭐 안철수 의원도 저는 응원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상황에서는 저는 안철수 의원도 괜찮은 카드로 생각하거든요. 관리형 당대표로서는 본인이 너무 이제 대권에만 욕심 안 내신다고 한다면 저는 뭐 관리형 대표를 한번 맡겨봐도 나쁘진 않겠다. 이 시기라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라면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뭔가 색깔도 없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오실 것 같은데 이번 전당대회 때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네.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캠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당부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만나서 되고 누구는 만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안 만나도 주변에 사람이 안 만나도 된다고 주저리 이유를 다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정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죠. 그렇죠. 만나보면서 저는 만나서 네. 그럼 정말 그래도 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평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부의 관계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측근들은 굳이 따로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뭐 평소에 뭐 식사하면서나 아니면 저번 뭐 기획같이 뭐 박상수 변호사를 어디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같이 가면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평소에 조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사람들은 정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본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럼 내가 뭘 고쳐야 될까? 진짜 비난만을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은 만나서 이제 만나고 끝내면 돼요. 아, 이 맞습니다. 사람은 나를 예. 근거 없이 그냥 하는 거고 내가 그냥 싫어서. 물론 대한민국에 나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숫자가 적냐 많냐의 차이일 뿐이지 비율의 차이이지 그건 뭐 어디나 똑같이 있거든요. 뭐 한동훈 대표 그냥 좋아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이들분이 그럼요. 우리 회원 중에서 뭐 물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점이 좋아서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좋다는 분도 계시는데 또 그 반대로 아 그냥 한동훈이면 무조건 싫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지금까지 보면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이미지가 엘리트주의자 같고 어떤 좀 혼자 뭐 뭐든지 결정하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타파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저는 평가가 나중에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란 것은 정치 경력이 짧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정치 물이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일 처음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비대위원장을 제일 처음에 왔었을 때 자기는 여의도 문법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정치에는 여의도에서는 여의도만이 가지고 있는 룰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네네. 물론 이걸 나쁜 걸 답습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암묵적인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깨우치려고 이걸 깨버리려고 했을 때는 저항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또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자. 저는 뭐 그런 걸로 대표적으로 보는 게 그래서 출판 기념회 이번에 김민석 그럼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거 출판 기념회 이거 양성화를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서 네, 하셨잖아요. 지난번 메시지 예. 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고쳐나갈 부분을 솔선수범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짧은 정치 경력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본인이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또 고쳐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분 댓글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 레베카님께서 전한길, 전광훈, 아니, 거기 고성구 이런 사람들 만나서 단판을 좀 지어보자. 아니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니, 단판을 아니 진짜 어제도 제가 미치겠다. 아니 어제 이제 어제 만난 분들이 이제 다 정치 평론 하신 분이에요. 정의토 소장님이랑 뭐 다른 분들 마찬가지인데 네.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냥 농담으로 그냥 서정욱 변호사장 만나서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농담처럼 가볍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다 들으시고 다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단판에 예. 서정욱 변호사도 이름을 올려야 된다. 예. 아, 아니, 저는 정광훈 전환기까지는 좀 모르겠어. 거기는 저는 이제 우리가 범주를 넘어서는 그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가 있으면 태양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고성국 박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저는 한 번 정도 만나보고 또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또 그쪽에서 또 쓴소리 하면 또 들을 내용이 진짜 100마디 중에 한 마디라도 있으면 저는 뭐 그 부분 또 들어서 뭐 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그 세미준 회장이 저 우리 한동훈 회장하고 만나고 난 네. 다음에 한동훈 회장 너무 괜찮더라. 한동 대표. 한동훈 네네, 대표를 그렇죠. 예. 그런 메시지 내는 거 보면 역시 만나야 되는구나. 만나야죠. 그때 만나면 굉장히 안 고무적이더라고요. 만나면 오해가 쌓여요. 예, 그리고 만나니까 자기가 진짜 괜찮더라. 누군가로부터 잘못 들은 내용이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그렇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자주 만나고 자꾸 만나고 꼭 뭐 만나서 술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요즘 네. 뭐 술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나서 식사하고 아니면 진짜 가벼운 차라도 한잔 하고 얘기 1시간 나눠보는 게 얼마나 큽니까? 솔직히 정치권에 있으면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 진짜 뭐 자리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직을 맡게 되면 뭐 대표 자리든 뭐든
그때는 더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음. 보직에 따른 그 형식적인 일들이 항상 네, 있으니까. 그거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의외로 많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시간이 조금 있으실 때, 그리고 뭐 이럴 때라도 사람들 많이 만나서 뭐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아, 저도 알겠습니다. 뭐 네. 당부를 꼭 드렸습니다. 네. 주변에서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가까이서 조언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예. 근데 하여튼 단판을 지어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가서 얘기했을 때 밀릴 사람이 아, 아니니까. 그럼요. 그럼 예,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한테든지. 네. 예, 오히려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지지할 수 그럼요.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낼 것 같다는 우리 생각이 들어요. 새누리중 회장이 뭐 딱 단판 네. 지었잖아. 그러니까요. 참 예, 괜찮다. 네. 좋습니다. 진짜. 네. 그럼 아, 그럼 우리 뭐. 일일 동태조사 그런 것도 해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꼭 만났으면 좋겠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괜- 그것도 괜찮네요. 네, 네, 이것도 네. 참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하여튼 저는 늘 안 지나서나 그래. 동태조사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네네. 같고 오늘도 일일 동태조사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17분 후에 제가 종료할 거니까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좀 해주시고요.